엄마, 나 엄마를 칼로 자르는 상상을 했어. 미안해. 또 약간의 불안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아이는요, 타인을 많이 신경 쓰는 아이예요. 표현은 차마 다 못하는데 내적으로 뭐가 쌓여요? 불평, 불만, 욕구에 대한 불만족들이 쌓이게 될 수 있어요. 조금 사회적이고 부드럽고 유한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 근데 그 양상이 지금 요 사례와 같이 엄마를 때리는 상상을 했어, 찌르는 상상을 했어, 요런 결이다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랜선육아 전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에피소드들, 고민되는 것들을 보내주시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여러 개, 사연들, 모였던 사연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좀 챙겨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고민될 수 있을 만한 사연이고, 실제로 제가 또 상담 현장에서 어머님 아버님들 뵐 때에 요 비슷한 사례들로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을 꽤나 만날 수 있어서 오늘 요 사연 한번 다루면 또 다른 어머님 아버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남자아이를 첫째로 둔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주 따뜻하고 멋진 아이입니다. 다만 촉감에 좀 예민함이 있어서 옷을 입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신체 활동은 좋아하지만 축구, 태권도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해야 하는 활동들에는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리 활동이나 1대1 수업은 잘 해주고 유치원에서 별다른 나쁜 피드백도 없었기에 크면서 점점 나아지겠거니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뭔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생각과 상상을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서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까 고민하다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엄마, 나 동생 째려봤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하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뭔가 아니다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더니 엄마, 나 엄마를 칼로 자르는 상상을 했어. 미안해. 엄마, 나 엄마를 칼로 찌르는 상상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 미안해. 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생각만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고 넘어가고 했었는데요. 이게 한 달째 반복되니 정말 애가 괜찮은 건지, 나는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다소 예민한 편이고 청소나 정리, 아이들의 일과에 있어서도 완벽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좀 더 편안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아요. 아이가 저런 표현까지 사용하니 이런 제 성향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제는 또 아이가 엄마, 나 이거 먹으면 안 되죠? 하고 묻는데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아이는 엄마, 나 이거 먹으면 안 되죠? 라고 질문할까? 처음으로 일상 대화에 있어서도 의문이 드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그 사연을 같이 나눠보니까 제가 이 사연 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 아이들 중에 간혹 가다가 실제로 이제 나 엄마 죽이는 생각을 했어. 미안해. 엄마, 나 아빠를 때리는 생각을 했어. 나 진짜로 때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아빠 때리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의 표현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다소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폭력적이다라고 여겨지다 보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쁜 말 하는 거 아니다.
엄마를 죽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은 내가 엄마인데 엄마를 죽이는 생각을 했어, 엄마를 칼로 찌르는 생각을 했어 라고 하면 정말 당사자인 엄마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엄마 아빠가 대체 이 아이가 왜 그러는 건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줘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 사연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례들을 좀 다뤄보면요. 일단은 아이의 특성과 주 양육자의 특성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궁극적으로 엄마 나는 엄마를 칼로 찌르는 상상을 했어, 엄마 나는 엄마를 칼로 자르는 생각을 했어 라는 요 말 이면에 이 아이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지를 좀 탐색해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요 사연을 통해서 일단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주 따뜻하고 멋진 아이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말인 즉슨 아이가 아무래도 타인을 살피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함께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이지 않을까, 사회적 민감성이 다소 높은 축에 속하는 아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다만 이제 촉감에 좀 예민함이 있고 여러 사람이 복작복작 움직이는데 적응하는 게 다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1대1의 작은 활동들은 또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유치원의 적응은 아직까지 별다른 나쁜 피드백이 없었다고 한다니 나름 무난하게 해나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괜찮은 수준으로 적응을 하고는 있지만 다소 자기를 표현하는 데는 제약적일 수 있고 또 약간의 불안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의 특성을 고려를 하고 엄마를 이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주 양육자인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조금 예민하고 그리고 완벽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럼 이제 아이의 특성과 엄마의 특성을 좀 같이 볼게요. 아이는요, 타인을 많이 신경 쓰는 아이예요. 타인을 많이 관찰하고 신경 쓰는 아이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데에는 다소 수줍음과 불안이 있는 아이다. 근데 반면에 엄마는요, 예민하고 그리고 뭔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아이하고 일과를 하는데 아이한테 뭔가 요청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개입을 할 확률도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의 성향과 엄마 성향을 봤을 때 자칫하면요, 아이는 엄마의 예민함을 되게 쉽게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예민함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많이 신경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자기 욕구나 자기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엄마의 예민함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엄마 나름의 기준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어릴 때에는요, 더 어렸을 때에는 그냥 엄마가 뭔가 안정적인 구조를 주고 엄마의 완벽주의 성향에 맞춰서 뭔가 틀을 짜면 아이가 그걸 그냥 수용하고 따라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크면 클수록 아이도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인지하는 능력이 점점 더 발달하고 나의 욕구를 더 표현하고 실현시키고 싶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쩐지 항상 엄마가 계획하고 주도한 거, 그리고 엄마가 예민한 엄마가 편안해질 수 있는 선택지를 어쩐지 수용하고 따라야 될 것 같은 생활을 경험했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얘기하는 거, 엄마가 계획한 거, 엄마가 생각한 것들을 수용하고 따라와 주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도 나는 이거 응석 부리면서 한 번만 하고 싶다고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저거 싫고 저걸 하면 좋겠는데, 이면에 아이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인지하고 다 미처 표현하지 못한 요 부분들이 좀 남아있겠죠. 그러면 표현은 차마 다 못하는데 내적으로 뭐가 쌓여요? 불평, 불만, 욕구에 대한 불만족들이 쌓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다 또 안 되잖아요. 내면에 쌓여있는 그런 욕구, 불만이나 불평, 불만들이 쌓여만 가고 해소는 잘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삐집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는 엄마 나 엄마 찌르는 생각을 했어. 엄마 나 엄마를 자르는 상상을 했어. 요 말 이면 속에는 엄마 나 지금 뭐가 불편해. 엄마 나 지금 엄마한테 불만이 있어. 엄마 나 차마 내가 다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욕구가 있어. 요 메시지를 다소 뒤틀린 방향으로 다소 자극적인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마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더 보편적이고 편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차근히 잘 연습이 되지 않은 아이 입장에서는요. 되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또 표현을 안 하자니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상상을 하고 나도 모르게 희한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언어가 어찌됐건 어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랍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죠?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언어의 쓰임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는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은요. 간혹가다 내 아이가요 조금 잔인한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은 갑자기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조금 사회적이고 부드럽고 유한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 근데 그 양상이 지금 요 사례와 같이 엄마를 때리는 상상을 했어, 찌르는 상상을 했어, 요런 엄마가 피가 나는 생각을 했어, 요런 결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차근히 잘 표현하는지, 자기 욕구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 혹시 내 아이가 조금은 순하고 나의 의견과 결정을 잘 따라주던 아이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아이의 욕구를 물어보거나 내 아이에게 어떤 를 물어보는 것들을 넘기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육아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 봤을 때 내 아이가 확실히 좀 수용적이고 엄마한테도 민감하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물어보고 보살펴줘야 했던 내 아이의 마음과 생각, 욕구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요. 다시 바로 잡으면 되죠. 이제 다시 차근히 내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 된다라는 거. 물론 엄마가 갑자기 물어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아이는 어색해서 그리고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걸 어려워할 수 있고요. 선택하기까지 망설이거나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괜찮아. 조금 더 고민하고 얘기해도 돼. 급하지 않아. 라던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엄마가 이렇게 3개 정도 알려줘 볼까? 그 중에서 골라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얘기해도 돼? 라고 던져주고 아이에게 그냥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금은 편안하게 시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어색하기는 하지만요. 조금씩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선택하고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모님들,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드리는 또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때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과 언어, 그 표면의 행동과 언어가 전부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보이는 행동과 언어 이면에는 그 아이가 진정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다 보여주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아주 시크릿 메시지를 찾는 숨바꼭질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연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아이가 내적 불만, 자기 욕구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우회해서 다소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다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있구나. 이 아이는 지금 뭔가가 불편한 거구나 라고 그 아이 이면의 시크릿 메시지를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 뭐뭐야 마음이 불편한 게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엄마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엄마가 뭐뭐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하고 엄마가 뭔가 사과해야 되거나 너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있으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게 있거나 여기 마음속에 네 생각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알려줘 라고 안정적으로 아이한테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활 속에서 내 아이의 의견을 조금 더 들으려 하고 내 아이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점진적으로 내 아이가 자기 표현은 증가하고 이런 불필요한 언어의 사용은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난감하고 어렵다라고 여겨질 수 있었을 사연인데요. 막상 들어보니까 하는 느낌이 드셨을까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 유튜브를 준비할 때에는 어떤 내용을 나누면 유익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요. 오늘 또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